자,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작품은 어쩌면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워낙 유명하신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달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꼭 음식점 같은데 하나씩 걸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작품을 많이 봤던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의 배경과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작품에 대한 감상의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작품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작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왜 이렇게 이런 감성으로 그렸을까를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풍부한 감정선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르크 샤갈이라는 1887년도에 태어나서 1973년도에 이제 그 죽은 그 샤갈에 대한 작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샤갈이시고요. 우리가 흔히 색채의 마술사라고 많이 부르기도 해요.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의 작은 마을 비테프스크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유태인의 자녀로 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유택의 프랑스 화가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을 보면 마르크 샤갈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이름은 사실 프랑스어죠. 프랑스 이름이죠. 근데 이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왜 프랑스 이름을 가졌냐면 나중에 후에 이분이 프랑스로 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명은 모이세 하츠 켈레프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개명을 하면서 마르크 샤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어, 그 당시, 이제 그 샤갈이 태어났을 그 당시 굉장히 유태인의 차별이 러시아에서 심했었어요. 그래서 게토라는 어떤 이름의 그 유대인 거주 지역이 따로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유태인에 대한 차별과 뭐 학대 그, 그런 것들이 많이 자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회적 진출의 리밋을 두고 이 사람들이 조금의 어떤 상류층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제한적인 이제 핍박이 심했던 때예요. 그때 이제 그 샤갈이 굉장히 그러니까 의문을 가진 거죠. 어린 시절 내내 이유 없이 차별받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은 어떤 돌파구의 하나인 것 같아요.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워낙 그림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19세기 중반의 어떤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기 인상주의 작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고흐, 고갱, 뭐 마네, 모네, 우리 모네 수련도 봤었잖아요. 세잔, 마티스 이런 그 19세기 때 왕성하게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 샤갈이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18세기 중반 뭐 이럴 땐 사실주의가 되게 만연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는 거는 있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잘 베꼈느냐, 그 사물을 그대로 똑같이 그렸느냐가 그 작가의 어떤 인지도를 결정하는, 그 작품의 유명세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만 접하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마티스, 뭐 마네, 모네 이런 후기 인상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굉장히 아방가르드적한 작품이잖아요. 빛을 중시하고 인상을 중시하고 자기의 느낌과 감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림들이 사실주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작품들을 이제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10년 8월에 23살의 나이로 이제 파리로 공부를 하러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리로 간 샤갈이 그 모네, 방고, 마티스의 그림을 보면서 캔버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샤갈의 캔버스에서.
굉장히 다채롭고 밝고 순수한 원색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제 그 피카소의 입체주의를 접하면서 샤갈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굉장히 대표할 만한 걸작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 그림이 바로 나와 마을이라는 1911년도에 제작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모마라고 그 미국에 있는 그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가서 이 작품을 봤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사이즈가 큰 작품이에요. 작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이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를 모르고 이 작품을 봤을 때 하고 또 그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알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런 작품 감상의 태도가 틀리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자, 이 샤갈은 오른쪽에 보면 샤갈의 그러니까 큰 얼굴이 있죠. 녹색 얼굴. 이게 샤갈의 자화상이라고 해요. 자화상을 본인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염소는 샤갈이 어렸을 적, 지금 이제 파리에 살고 있는 거니까 어릴 적 고향에서 키우던 염소라고 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서로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눈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염소의 눈과 샤갈의 눈 사이에 가느다란 점선이 있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요? 굉장히 서로가 그리워하고 서로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더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샤갈의 본인의 모습을 그린 목에 보면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죠. 이것은 유대교 신자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이 그 사랑하는 고향 그 비테프스크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염소 안에 있는 이 젖을 짜고 있는 어떤 여인, 누이라고 하네요. 염소에 젖을 짜고 있는 누이를 그렸고 늦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온 어떤 그 농부, 낫을 든 농부를 맞이하는 아내. 이 모습이 전부 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이게 평론가가 얘기한 게 아니고 샤갈 자신이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나는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생명수의 나무, 희망과 어떤 생명을 뜻하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있죠. 샤갈은 지금 이때 파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를 않은 거죠. 거꾸로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거꾸로 있고 사람도 거꾸로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떤 이 신비로운 색채하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평론가들이 굉장히 샤갈의 그림은 초현실주의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샤갈은 그걸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내 그림은 추억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추억과 고향에서의 있었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린 그림이지 뭐 집이 거꾸로 있고 사람이 거꾸로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그, 그 현실적인 그 그림이 아니고 내 상상에 의해서만 그린 그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샤갈이 말이 내 작품은 비현실적인 환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의 추억이 담긴 꿈을 그린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14년 여름에 27살의 샤갈이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인 비테프스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8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게 돼요. 이때 연인 그 벨라라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입체주의의 피카소의 입체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보시면은 굉장히 피카소의 그림과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활동을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을 비슷하게 따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것만의 것을 끌어내서 자기 것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해보고 하면서 자기 것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여인이 바로 벨라라는 샤갈이 너무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 여인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벨라라는 여인은 보석상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 여성이었는데 당연히 이러니까 가난한 어떤 샤갈 같은 가난한 화가와 교제를 하는 것을 집에서 반대를 했겠죠.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그걸 무릅쓰고 둘의 사랑은 점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걸작들이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birthday, 생일, 1915년도에 그린 그림이고 이것에 대한 이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벨라라는 여인이 이제 한참 열애 중일 때 벨라라는 여인이 꽃다발하고 케이크를 들고 갑자기 샤갈의 작업실로 왔대요. 그러면서 샤갈한테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샤갈이 이제 왜 여자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면 겁나잖아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샤갈이 오늘 내가 뭐 잊어버린 게 있나요? 내가 깜빡한 게 있나요? 뭐 벨라의 생일인 줄 알았나 보죠? 그랬더니 벨라가 웃으면서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잖아요 하면서 케이크하고 꽃다발을 줬다 그래요. 그거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샤갈이 너무 이 벨라라는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깐만 여기 앉아봐요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케이크 자른 것도 있고 꽃다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샤갈이 표현한 문구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그냥 창문을 열어두기만 했다. 그러면 그녀가 하늘의 푸른 공기와 사랑과 꽃과 함께 스며들어왔다. 온통 흰색으로 혹은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그녀가 내 그림을 인도하며 캔버스 위를 날아다녔다.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의 인물들을 많이 그려요. 이 벨라와 같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하늘로 날아다닌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것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생일이라는 이 작품은 첫사랑의 설레는 감정을 표현한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준 그녀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고 이 작품에서도 보시면 파리에서 배운 야수주의, 그러니까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야수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는 마티스라는 작가인데 마티스라는 작가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원색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밑에 이 붉은색 바닥이라던가 어떤 그런 강렬한 색채를 여기다가 좀 많은 면적에 집어넣은 거는 야수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티스의 영향을. 그리고 옷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죠. 예, 입체파의 영향인 거예요. 입체파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대상을 갖다 잘게 쪼개서 분해를 해서 그것을 다시 재조합하는 게 입체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부드러운 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딱딱하게 구획이져 있죠.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떤 샤갈만의 색채 또 어떤 유대인의 감성 같은 게 이제 보이는 작품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표현 보시면 여기에 작품에서도 이것 벨라예요. 둥둥둥 하늘을 떠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도 벨라고요. 네.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이 작가의 발상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시나요? 왜 이렇게 둥둥둥둥 하늘을 떠다니게 그릴까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프랑스에서는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화가들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유대교의 하시디즘의 오랜 이야기에서 가져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는 사람이나 천사가 길 위를 둥둥둥 떠다니는 묘사가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샤갈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18세기 중반에 목파나에서 하늘을 나는 사람하고 동물을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샤갈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과 동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이것을 적용을 시킨 거죠. 하지만 프랑스 화단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롭고 그렇게 본 거죠. 이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 해에 샤갈이 벨라와 결혼을 하고 예쁜 딸까지 낳으면서 행복한 삶의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조금 시기를 또 이렇게 띄어서 넘어왔는데요. 대부분 이거 전에는 샤갈의 굉장히 행복한 어떤 일상을 많이 그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샤갈이 그렇게 행복한 라이프를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 다 겪고 미국으로 피신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이제 에덴 동상, 아담과 이브의 파라다이스라는 1961년도의 작품인데, 1939년도에 히틀러의 광기죠. 광기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의 말살 정책, 너무 잘 알죠. 우리 홀로코스트.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죠. 1940년 전쟁과 유태인의 박해를 피해서 샤갈은 가족하고 함께 미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핍박을 어떤 고발하는 그림들을 그리긴 해요. 그러면서 구약성서 내용을 담은 동판화를 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의 뿌리죠. 성서라는 거는 동판화를 엄청나게 많이 100점이 넘게 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69세가 돼서 샤갈이 말년에 모든 혼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그런 그 동판화가 담긴 구약성서를 출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12점의 그 성서 이야기 시리즈로 집약을 해서 일생일대의 작업을 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와 황홀할 사랑을 그렸지만 젊은 시절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끔찍한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어떤 갈등, 두려움, 분노가 얼룩진 20세기를 거치면서 노인이 됐겠죠. 노인이 된 샤갈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의 근원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던 성경을 테마로 해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에 그 니스에서 샤갈 미술관이 생기게 되고 거기 개관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샤갈의 어떤 그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작품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거 개관을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12점의 성서 이야기가 전시되었다고 해요. 저도 여기는 안 가봐서 직접 확인은 못하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갈은 연인과 어떤 순수한 사랑만을 그리는 사람으로 되게 먼저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 자신의 뿌리를 근거로 해서 그린 이 12작품, 지금 이 보시는 작품이 12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리즈로 이제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상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사랑만을 그린 줄 알았는데 정말 유대인이라는 어떤 슬픈 역사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차별과 핍박에 시달렸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유대인의 삶을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게 그려낼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인류의 어떤 평화적으로 아름다운 색채와 풍부한 이야기로 이렇게 빛난 미래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갈의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샤갈의 아주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저희가 올바르게 감상하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어 샤갈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관객에게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이 스토리와 색채를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을까? 또 어떤 추억과 기억이 담긴 그림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르크 샤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미술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